안녕하세요. 라이프 아티스트 존 씨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서 마이크를 켰는데, 저희 시네타운 3구를, 만들고 있는, 파인 PD님께서 이렇게 또 각자 멤버들끼리 3구픽을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부담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3구픽은, 3구픽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고, 존씨픽은, 두 가지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실 이경미 감독님의 2015년작, 비밀은 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쉽게도 이제 저는 그 개봉했을 때 당시는 극장에서 보지를 못했고요. 한참 지난 후에 보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경미 감독님은 박찬욱 감독님의 스크립터 출신으로 아마 계속 영화적인 커리어를 쌓다가 미스 홍당무라는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한 8, 9년 지난 후에 이 영화를 개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도, 물론 크레딧에도 정소영 작가 등 이제 뭐 박찬욱 사단에 이런 많은 분들이 제작에 관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영화도 굉장히 박찬욱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어떤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약간 이렇게 느와르 같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되게 촘촘한 디테일 그리고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미장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극 중에 이제 손예진 배우가 연기하는 연홍이라는 캐릭터 때문인데요. 일단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짧게 영화 속에 가상의 도시가 있어요. 경상도 대산시 신성구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종찬 씨. 김종찬이 이제 김주혁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은 조연이고요. 그의 아내 연홍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제 손예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죠. 이 김종찬의 선거 유세로 이제 바쁜 와중에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실종이 됩니다. 민진이라고 하는데 그 배우 이 이제 딸이 실종이 돼요. 그리고 친구하고 이렇게 뭐 미술 과제 한다고 밤에 나갔다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고 실종이 된 상태로 이제 뭐 계속 찾아다니다가 급기야 이제 며칠 후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그 일을 이제 이 극 중에서 손예진 배우가 맡은 연홍이라는 캐릭터가 그 딸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파헤치고 그 진범을 잡기 위해서 그런 뭐 어떤 고군분투를 한다. 이러는 내용이 이 영화의 골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했듯이 굉장히 단순한 플롯을 가진 영화인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평단에서도 그렇고 관객들한테도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시네21에서도 아마 그 평론가 사이에서도 뭐 누구는 2점을 주기도 하고 누구는 4점을 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손예진 배우하고 고 김주혁 배우의 그런 어떤 호연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객 수는 25만 명 정도로 그친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현재는 그 티빙하고 왓챠 그리고 웨이브, 애플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제가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놓고 되게 아름답게 채색된 그림 위에 검은색 크레파스를 이렇게 칠해놓은 듯한 영화였어요.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려놓고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하고 이렇게 뭐 칼이라든가 뾰족한 걸로 긁어내면 또 다른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는, 마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이게 단순한 플롯이긴 한데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스토리가 돋보였던 작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산만할 정도로 많은 이슈들로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치, 그런 어떤 진흙탕 싸움 같은 정치계라든가, 그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역 감정, 그리고 뭐 성폭력을 위시로 한 뭐 성평등 문제, 그리고 학폭, 그리고 동성애 코드도 약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막 되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군데군데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스토리를 되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뭐 예술가가 이렇게 정교하게 세공해 놓은 조각품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그런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화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손예진 배우가 연기했던 어떤 연홍이라는 캐릭터에 반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캐릭터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런 혼돈의 카오스라고 하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생동감 있게 막 타오르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엄마 역할로 나오지만 이 손예진 배우의 전사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몇 마디가 그 배경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손예진 배우가 맡은 연홍이란 캐릭터는 극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 머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기가 정말 공부는 못하고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뭐 외모가 좀 받쳐줘서 가수를 꿈을 꿨다가 차후에는 이제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모로서, 그러니까 그런 여성성을 한정하고 있던 캐릭터인 거죠. 근데 이 캐릭터가 그 딸의 실종 사건, 딸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의 이렇게 깨어나는 서사를 되게 짧은 그 러닝타임 동안, 이게 한 100분 정도 되거든요. 100분 정도의 그 러닝타임 동안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 이렇게 뭐 멱살 잡고 간다. 손예진 배우가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한민국 영화 속에서 이런 여성 캐릭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흑인에서 여성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키워드에도 좀 부합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방송 계속 들으셨다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지엽적인 것 말고 조금은 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도 정말 되게 다분히 잘 만들어진 여성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좀 집중을 하게 된 이유는 일전에 방송에서 한번 우리나라의 문제들 중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그런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 개인이 마이크에다 떠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 활동을 실천을 해 나간다면 조금씩은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낮은 나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근데 이 저출생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구는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 뭐 교육열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저는 이 저출생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만큼의 그 성평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월드 포럼에서 발표한 국제 성평등 순위에서도 거의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 중간 이하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한 105위, 109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100위권 밑이에요. 특히 정치 분야에서 성평등 지수는 최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최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다시 대두가 지금 생겨난 것이냐,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히 발전을 이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성평등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건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너무 진부한 얘기인데, 몇 년째,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 자살률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이렇게 남성들 여성들 떠나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삶이 되게 팍팍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유심히 보면 이제 좀 20대 자살률을 보면요, 20대 자살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한 3.4배, 그러니까 3배가 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역시도 저는 좀 성평등이,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그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는 엠번방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성범죄 이런 것들에 온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나라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라가 소멸된다고 해서 그게 어때, 사람도 동물인데 언젠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래요. 인간도 동물이고,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짧은 몇천 년이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대멸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는 지구의 운명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의 운명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런 다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인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동물보다 오래 살긴 하죠. 지금은 뭐 100년도 더 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후세에 우리가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세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밥도 열심히 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가올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앞으로의 몇십 년, 몇백 년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나아짐에 있어서 불균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출생이라든가 성평등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더 같이 발맞춰서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씩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현 시점의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쉬쉬하기만 하고 감추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엔 그동안 실시되었었던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공교육에서 실시되었었던 그런 성교육들이 점점 더 퇴보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각종 보수단체나 이런 정치권에서의 반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성평등 교육 교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교단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조차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씩 더 끌어내도 모자랄 판국에 조금 더 퇴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이번 사태처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의 딸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의 아들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참담하죠. 네.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우리 시네타운 19부터 시네타운 3구 또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정치 얘기만 해서 듣기 싫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물론 진짜 공연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질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어느새 이게 여론이 되고 이게 언젠가는 우리의 큰 담론으로서 문제로서 대두가 되면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제가 뭐 태어나고 자랄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모든 문제들이 덮여왔던 건 사실이에요. 뭔가 부실공사, 뭐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처럼 부실공사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무슨 페놀 사건 같은 그런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게 뭐 발전에 따른 급격한 발전에 따른 그냥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이고 뭐 다시는 뭐 일어나지 않게 뭐 예방만 하면 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덮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전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전국민적인 합의도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희열에 차서 조금은 등한시했던 문제들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갤럭시 스마트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상품 아닙니까? 글로벌하게.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몰카라는 단어가 불법 성착취물 촬영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대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네. 이런 의미로서 제가 오늘 여성 영화 한 편을,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라는 여성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릴 컨텐츠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단톡방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보면 디즈니 플러스는 정말 이제 볼 게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 저는 디즈니 플러스 볼 거 많거든요.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볼 게 많고 그리고 물론 이제 마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의외로 그 보석 같은 뭐 컨텐츠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해밀턴이라는 뮤지컬도 굉장히 볼만했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또 뒤져보다가 이렇게 또 괜찮은 시리즈물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더 치라는 시리즈물인데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더 치예요. 정관사 더에 CHI 해서 더 치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지금 시즌 6편이 제작 중인가 아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즌 5편까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즌 1도 채 다 못 봤어요. 초반부만 잠깐 보고 말았는데 또 추천해드린 이유는 일단 이것 역시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흑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단 뭐 흑인뿐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기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흑인이에요.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뭔가 배경만 설명해드리자면 미국 시카고 남부의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조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인간 군상들의 삶과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망한 작품인데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연출해낸 작품이에요. 초반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카고 남부의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흑인이 살인 사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살인 사건을 목격한 또 어떤 흑인 꼬마가 또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한 번 죽임을 당하고요. 그에 연루된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런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에 유추해 보면 이
드라마 제목이 왜 더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에 아마 앞글자를 따서 더치라고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시카고는 별명이 지금 시라크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중인 이라크보다 훨씬 더 그 사건 사고에 의한 사망자나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 전쟁터와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시카고 남부의 특히 흑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그 살면서 살인을 하고 그 살인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 어떤 나쁜 길에 빠지고 또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이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추석 한가위에 이렇게 추천을 해보게 됐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이거 파이니가 30분을 넘기라고 그랬는데 아직 30분이 안 됐네요. 네. 저희 이제 시네타운 3구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뭐 1년 이상이 되고 1년 반 정도가 됐나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네타운 19이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우선 뭐 한 10개라도 먼저 해보자 해서 시네타운 19이 그동안 돌아오더라도 우리 10개는 해보자 하고 했는데 19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돌아올 거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제익 PD님이나 혼종 PD님은 아마 19에 대한 열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젠가는 꼭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전까지는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굉장히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죄송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시절이 너무 하수상해서 뭐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시네타운 3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 사연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시네타운 3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